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광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구해조 방광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요실금 수술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겨울 되면 한 30% 정도는 더 느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이 되다 보니까 기침을 하거나 감기 질환도 많고 요실금 증상들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요실금 수술이라 그러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테이프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라 그래서 그 테이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환자분들 오시면은 뭘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테이프로 수술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시는데 부작용 없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프가 들어가는 걸까? 제가 아까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요실금 테이프를 한번 가져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스카치 테이프를 가져오시네요. 저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테이프라 그러니까 맞아요. 다 붙이는. 이게 붙이는 줄 알아요. 네. 어디다 붙이는 거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테이프가 아니고요. 실제로 수술에 쓰이는 이 테이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성이 있고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붙이는 테이프가 아니라 몸 안에 삽입이 되는 테이프고, 지난 30년 이상 동안 인체에 무해한 것들이 입증이 되었고 안정성이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 들어가냐고 하면은 이게 여성분들의 방광이 되고 골반 근육이 이렇게 되겠죠. 요심 수술이라는 거는 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출산이 주요한 원인이 될 텐데, 이 테이프는 이 골반 아래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골반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테이프가 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그게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요.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또 성관계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테이프가 질에 들어간 줄 알고 계시는데 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 할 때도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방광 아래에 이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실금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발률을 많이 물어보는데, 원장님 수술 방법에 따라 재발률도 달라져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TVT가 있고 TOT가 있고 미니 슬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테이프의 길이랑 방향이 다 달라요. TVT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방광 쪽으로 조금 더 근접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단점은 방광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방광에 손상이 좀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좀 더 많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안전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어서 보통 방광 내싱을 해가지고 방광이 문제가 없다는 걸 보통 확인을 다 해야 되는 수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수술이 TOT라 그래가지고, 이 TOT는 약간 넓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광 쪽의 손상이 좀 덜하게 됩니다. 이 TOT라는 방법은 유럽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TVT 이후에 나온 방법인데, 초창기에는 거의 90%가 TVT라는 수술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90%가 TOT라는 방법의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참 뒤에 나온 수술이 미니 슬링이라는 수술인데, 미니 슬링은 수술 방법이 좀 더 간단하고 불편함들을 더 줄이고 테이프 길이도 훨씬 더 짧고 수술 자국이 더 없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니 슬링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아직까지 입증이 돼 있지 않고 TVT나 TOT보다는 재발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좀 재발을 줄이거나 또는 증상이 심하거나 이 수술을 또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이런 테이프를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내 몸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런 테이프 수술이 나오기 전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또 했었어요.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심하고 입원도 오랫동안 해야 되고 부작용도 꽤 있어요. 소변을 못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성공률이라든가 부작용, 재발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테이프 수술과는 그 전 수술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 더 낫기 때문에 요실금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들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실금은
다른 수술하고 또 같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장님. 네.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한데 그럼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요식음 수술을 하면서 또 다른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마취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왕이면 한꺼번에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이 테이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 나이가 들어서 거의 없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0년, 15년, 20년 지나서라도 이 테이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테이프 우리가 제거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없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구해줘 방광이죠. 요실금 편. 저희는 또 다음 편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